20세기 말에 문학이나 문학 비평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반 텍스트 장르로서의 영화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는 문학적 기술에 의해 미리결, 정된다. 반대로 문학적 연습은 영화의 영향 아래에서 특별한 특징들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많은 극적인 형태들은 영화와의 상호작용에서 진화해왔는데 그의 사진적 묘사는 극장의 사실적 묘사의 수단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드라마는 현실주의에 대한 주장을 버리고 다른 더 양식화된 원추상적인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사진과 영화 또한 미술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 새로운 매체에 반응하여 그림에 대한 새롭고 추상적인 근법이 취해졌다. 포스트모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영화의 구조적 특징 중 일부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필름스톱, 카메라의 각도, 편집 몽타주, 느리고 빠른 움직임과 같은 영화의 독특한 표현 방식은 종종 문학적 텍스트의 병렬적 특징이나 텍스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영화는 고유의 특징과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 비평은 텍스트 연구의 전통적인 접근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비평의 방법을 통해 영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방법론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논의된 방법론들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영화 스톡 쓰지 않은 필름, 몽타주, 편집, 음향과 같은 영화의 물질적 측면을 다루는 텍스트 중심의 문학 비평과 유사한 접근법이 있다. 수용 미학이 제공하는 방법론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리분, 석이론이나 페미니스트 필름 이론과 같은 접근법은 더 큰 맥락적 틀 안에서 영화를 고려한다. 따라서 문학 이론의 주요 발전은 또한 영화 연구에 의해 빌려지거나 채택되었다. 퍼포밍 그들의 형태와 매체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와 영화는 배우들을 주요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공연 예술로 분류된다. 액션의 시각화는 단순히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는 무관하게 공연에서 살아난다. 두 장르 모두 공연 사람에 의한 시각적 표현이라는 의미 이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공연 예술로 영화를 분류하는 것은 전체 장르에 맞지 않으며 또한 연기자, 가 없는 비서술적 학위 장르도 포함되기 때문에 드라마의 맥락에서만 영화를 다루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영화에 대한 연구는 특히 영미권에서는 인디펜던트 디스플린으로서 꽤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100년 전 창안 이래 영화는 다양한 영화 장르와 형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영화를 단순한 드라마의 부산물로 분류할 수 없다. 시각적 요소는 소설에서 부차적인 역할만 하는 시각적 힘 때문에 영화는 대체로 드라마 장르로 분류된다. repetition. 그러나 영화가 형식,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면 소설에 대한 것의 친화력은 종종 연극과의 연관성을 무색하게 한다. 소설의 전형적인 요소들 즉 다양한 서술 기법, 줄거리 실험 구조, 그림자와 플래시백, 설정, 및 시간 구조의 변화 등이 필름에 흔히 사용된다. 이 무대는 이러한 기술 중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만을 제공한다.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영화가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기보다는 녹음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이다. 영화, 특히 비디오 테이프는 이론상 반복적으로 읽거나 볼 수 있는 소설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연극은 독특함의 이상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은고대 예술 작품이다. 모든 연극 공연, 특정 공연 포함 24 pictures for a second. 감독, 특정 배우 및 풍경 정확한 반복을 피할 수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영화는 동시에 다른 도시에서 상영될 수 있고
영화가 수천 개의 동일한 복사본에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 상영이 다른 상영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연기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이지만 기계적으로 미니 듣기입니다. 현할 수 있는 매체의 특이성 때문에 영화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영화의 역사는 사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별 사진을 빠르게 연속 촬영하면 사람의 눈에 움직이는 사진의 인상이 생깁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려면 초당 24장의 사진을 연결해야 한다. 필름의 몇 초마다 프로젝터의 동작이 24회 중단됩니다. 캐머라 무브는 각 사진은 단 몇 초 동안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빠르게 투사하는 듣기입니다. 것은 사람의 눈에 너무 빠르다. 인간의 눈은 개별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적인 움직임을 본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 생리적 현상은 첫 번째 성공적인 영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미국에서는 서술, 미니 듣기입니다. 문학의 영화적 대작이 세계의 전환기에 수행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화에는 조지 멜리에스의 신데렐라 같은 아이들에 이어 키나 걸리버 여행 같은 소설, 그리고 The Legend of Rip Van Winkle 지 멜리에스 1905년과 같은 단편 소설이 있다. 초창기 영화들이 단순히 시나리오 무대에 경직된 관점을 채택한 반면 그 장르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그동안 드라마로부터 분명히 분리되었다.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초기 미국 사례는 미국의 권력 승화에 관한 서사시적 서술형 화인 The Birth of a Nation 1915이다. The Legend of Rip Van Winkle The Birth of a Nation 1915 Expressionism 서양 슬랩스틱 코미디, 러브 스토리와 같은 많은 주요 장르들이 미국의 초기 성영화에서 이미 존재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 할리우드는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화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러시아 영화 제작자 세르게이 아이젠스타인 1898년, 1948년이 러시아 혁명 이후 수년간 영화 편집 분야에서 새로운 기법을 발명하며 영화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전쟁 사이의 독일에서는 로버트 위네의 1881-1938년 다스벤 때 허이가리 1919와 프리츠랭즈 메트로폴리스 1890년 76년은 표현주의 영화에 대한 유명한 공헌이었다.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필름은 매체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는데 예를 들어 꿈과 다른 심리 현상들을 시각화하려고 시도했다. 다스벤 때 허이가리 칼가리 박사의 밀실 1920 독일 표현주의 영화 북독일의 시골에서 온 칼가리 박사는 체절해라고 하는 남자에게 최면술을 걸어 예언자라고 하여 동네를 돌게 한다. 그는 목류병자인 케사르를 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적중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결국 그의 정신병자적인 면모가 밝혀진다. 주인공인 프란시스가 정신병자 같은 칼가리 박사에 대해 증언을 하며 화가 시작된다. 프란시스의 증언에 따르면 북독일의 시골에서 온 칼리가리 박사는 목류병자 체잘레라는 사람에게 최면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적중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그는 칼리가리가 18세기에 있었던 데에 살인을 재현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의 사로 잡힌 정신병원 원장임을 밝힌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면 지금까지 증언한 프란시스가 정신병 환자이며 칼리가리는 그를 담당한 의사였음이 드러난다. 메트로폴리스는 1927년 독일의 흑백 무성 영화이다. 프리츠 랑이 감독하였고 1927년 1월 10일 독일에서 개봉했다.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100년 후의 스토피아 세계를 묘사했으며 2년 전에 제작된 전함 포템킨과 유사하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그렸다. 전함 포템킨
저한 포템킨 유명한 소련 영화 1925년 작이다. 소련 영화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이 탄생 1922년 하고 3년 만에 나온 영화다. 당연히 정치선 전물이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단히 작품성 있는 영화다. 영화가 사상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예술작품들이 늘 그러하. 이 영화도 그 강철 같은 인상을 관객들에게 휘갈기는 선굵은 영화다. 영화 첫 장면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미니 듣기입니다. 혁명은 전쟁이다. 이제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가 장갑지며 가장 위대한 혁명이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1915년 레닌의 말. 사운드. 1920년대 중반의 사운드가 영화에 도입되었을 때 무성시대의 진보. 적인 시각기술 중 일부는 소리와 음악을 위해 잠시 동안 버려졌다. 향기기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카메라 이동성은 처음에는 방해받았다. 음향 차원은 단순히 이전 수십 년의 시각적 수단을 통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행동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1930년대까지 할리우드의 장르는 서양 뮤지컬, 갱스터, 모험 영화, 공상과학, 공포 영화,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을 포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도시의 환멸에 빠진 세계의 부패를 다루는 새로운 장르로 누아르가 발전했다. 빌리 와일더즈 1906이죠. 대상 1944, 로버트 시오드 막스 1900-73 킬러들은 잘 알려진 예들이다. 이중배상 더블 인데밀리 1944. 이중배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1927년 뉴욕 퀸즈에 한 여성과 그의 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 그의 성의 이름은 루스 스나이더이다. 그녀는 만약 남편 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살인을 당할 경우 48,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중배상 보험에 사인한다. 루스는 남편을 죽이려고 최소 7번이 미니 듣기입니다. 상시도했다고 한다. 1927년 그녀는 살인죄로 기소되고 사형선 고를 받았다. 루스 스나이더가 유명한 이유는 아래의 사진 때문이다. 미국 출 신사진작가 탐 하워드의 사진으로 1928년 루스 나이더의 형집행 때 찍혔다. 1944년 개봉한 누아르 영화 이중배상 더블 인데밀리 위 빌리 와일더 감독의 첫 성공작이다. 각본은 제임스 케인, 레이먼 드 챈들러, 빌리 와일더가 작업했다. The Killers. 로버트 시오드 막 감독. 어네스트 해밍웨이 원작. 작은 마을의 주유소 직원인 피트가 살해를 당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죽음을 파헤치면서 옛날 강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는 내용이다. 험 회사 직원인 리오더는 피트가 원래는 올리라는 권투 선수였다는 미니 듣기입니다. 것을 알아내고 그가 강도 사건의 일원이었다는 것도 밝혀낸다. 이 강도 사건에서 올리는 배신을 하고 돈을 다 가져왔는데 거기엔 콜팩 스라는 도둑이 연루되어 있다. 미니 그가 듣기입니다. 키티라는 여자를 조종해 배신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 그 돈과 여자를 홀펙스 자신이 다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달로 날까 두려워 홀펙스가 킬러를 이용하여 올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마침내 리오던이 밝혀내게 된다. 뉴리얼리즘. 전후 유럽에서 이탈리아 뉴리얼리즘 영화는 실제 환경에서 현실적인 주제를 다뤘던 로베르토 로셀리니 1906-77 같은 감독. 그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영화들에서 감독들은 폐쇄적인 스튜디오 세트의 인위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영화 형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전후 이탈리 아의 일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1960년대 후반 장리크 고다르 1930화 프랑스와 트리포 1932 미니 듣기입니다. 84 같은 프랑스 감독들은 영화에서의 혁신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뉴도 길 영화와 아프리카계 미국 영화 레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 베르너 헤르조그 감독, 윈 웬더스
감독 등 뉴독일 영화 뉴즈럼은 스누머를 통해 독일 영화는 미니 듣기입니다. 한동안 잃어버린 새로운 국제적 명성을 누렸다. 1980년대에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들은 할리우드 그 감독들과 함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스파이크리 1957에 더 오른 일 1989와 존 싱글턴의 보이, 제앤 더 후드 1991은 흑인 시카고너 게이 레즈비언의 자기뼈, 현을 포함하여 문학 비평에서 소수, 문학으로 알려지게 된 운동, A이다. 뉴저먼 시네마 1962년부터 1982년까지 상영된 독일의 영화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의 출연을 보았다. 낮은 예산으로 일하고 프랑스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았다. 많은 작은 영화들이 아트하우스 관객들의 관심을 미니 끌었고 듣기입니다. 이러한 감독들 특히 웬더스, 페테르센, 슐레도르프 이 미국 대형 스튜디오가 후원하는 더 나은 재정적인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상업적인 실패였고 그 움직임은 보조금에 크게 의존했다. 1977년까지 미니 독일 영화 예산의 80%가 보조금으로 보장되었다. 독일 시네마 운동의 감독들은 대부분 1971년에 설립된 자영 영화사 변부 라걸 어른 어소시에이션 소속으로 대부분의 영화에 자금을 대고 배급해 으며 1970년대 이후에 신독일 영화의 역사는 대체로 이와 관련된다. 살바토레, 플레지온, 프레이지오, 리, 이탈리아 브루클린의 피자, 개주인이다. 동네 주민인 버긴 아웃, 지엔컬로 스프시도 온 피자의 벽이 미니 이탈리아 배우들만 전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 버긴 아웃은 흑인 동네 피자 가게. 가흑인 배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믿지만 살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벽은 버긴아웃과 이웃 사람들의 개의 인종차별과 증오의 상징이 되고 긴장이 고조된다. 미니 듣기입니다. 트레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보내졌다. 고집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적절한 가치와 존경을 심어주고 독실 한 여자친구 브랜디가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지만 트레의 친구도 후보 이와 리키는 같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동네의 마약과 폭력배 문화에 끌려 들어가는 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페이셜 템퍼 어쿠스틱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전반적인 예술적 인상에 미니 기여한 듣기입니다. 다 기술적 측면에 크게 의존하는 이 매체는 몇 가지 중요하고 독특한 영화를 가지고 있다. 고유의 용어가 있는 특징. 영화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간, 시간, 소리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간 차원. 미사용 필름 수학 조명 카메라 각도, 카메라 이동 시점, 편집, 몽타주. 시간 차원. 저속 및 고속 모션, 플러스 시간, 필름 길이, 플래시백, 포쉐도잉. 음향 치원. 대화, 음악, 음향 효과. 스페셜 드미션. 의 공간 차원. 흑백 또는 컬러 고대비 또는 저대비 민감하거나 덜 민감한 재료를 포함하여 필름 스톡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필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대 컬러 영화에 흑백 소재를 삽입하는 것은 역사적인 플래시백에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는 이전 영화 시대의 오래된 뉴스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필름 스톡의 선택을 변경하여 특정 설정을 만들 수도 있다. 1939년 초 비터 플레밍 1883년 1949년은 흑백film 수학과는 대조적으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색 구조를 사용했다. 스파이크리 1957년 또한 그의 흑백 영화 She's Got Habit 1986년에 짧은 색 구조를 삽입하여 장면에서 여주인공의 감정을 흑백 영화 스톡으로 전달한 다른 감정들과 대조한다. She's Got Habit. 아름다운 놀라달림은 어떤 남자와 사귀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해 세 남자와 동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는 돈 많고
잘생긴 나르시시스, 트윙브리어 차일즈, 그리고 제이미 오 버스트리다는 안정적이고 과잉보호적인 미리 듣기입니다. 알파 남성이며 마지막으로 자상한 마음을 가진 소심한 괴짜 마스 블랙모닉. 다 불행히도 구원자마다 자신의 장점이 있지만 달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명은 필름 스톡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미리 듣기입니다. 특정 조명 조건은 필름의 민감도에 따라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명한 실험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28 영화 베리 린든 1975이다. 전등 대신 촛불 조명 또한 특정한 시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올슨 웨어 1915-85 시리즈는 겐 1941에서는 감독이 주인공인 찰스 F. 켄에게 인적 발전에 따라 조명을 바꾼다. 젊고 이상주의적인 케인이 그림자 없이 등장하는 반면 영화 후반부에서 그의 얼굴은 그의 성격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베리 린든 베리 린든 영국에서 제작된 스탠리 큐브 릭 감독의 1975년 멜로 로맨스 드라마 전쟁 영화이다.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의 844년 소설 더와 베리 린든에 기반을 둔다. 미리 듣기입니다. 라이언 오닐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여 고 스탠리 큐브릭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시민 케인 찰스 케인 역을 맡은 후 오슨 웰즈 미국 언론 재벌인 찰스 포스터 케인 찰스 포스터 케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전해진다. 목숨이 끊어질다. 실그는 70세였고 플로리다 대저택 제너드 선악고에 서운둔 생활 중이었다.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는데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으며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미리 했다. 듣기입니다. 그의 죽음이 이슈화되던 중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 디 로즈버드 로스붓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한 것인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돼 면서 기자 톰스는 이를 취재하기 시작한다. 케인의 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취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케인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다. 미장센 공간 차원의 일부는 또한 프레임의 구성이며 그 요소는 프랑스 어루무 쓰는 씬으로 요약된다. 메센스는 문자 그대로 무대 위의 배치를 의미하며 극장 제작에서 모든 시각적 요소들의 배치를 가리킨다. 필름에서 그것은 카메라 거리, 카메라 각도, 렌즈 조명, 그리고 사람과 물체에 서로 관련된 위치를 포함한 프레임을 구성한다. 양한 요소들의 우산 용어로 사용된다. 망원 렌즈 텔레포토 렌즈스 클로즈업 중거리 및 롱샷과 같은 용어는 카메라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또는 나타낼 물체 또는 사람의 특정 부분의 선택을 가리킨다. 서양 고전극의 왕 샷 덕분에 등장인물은 풍경 속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이 장면에선 택은 캐릭터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황야에서 광대함과 인간의 없는 것을 강조한다. 광각각도 와이드 레인지 앵글을 사용하면 유사한 과를 얻을 수 있다. 텔레포터 렌즈는 물체를 전경에 가깝게 하거나 배경을 더 가깝게 보이게 하는 반대 인상을 준다. 관련 기법은 전체 프레임을 왜곡하여 이미지가 마치 굴곡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스파이클이 1957 출생. 에크로크는 전체 에피소드는 등장인물들이 길쭉한 바비 인형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수직 왜곡을 사용한다. 스파이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관과 롤모델이 똑같이 왜곡된 친척들을 찾아다니는 어린 주인공의 경험을 떠올린다. 크로클린 쿠크는 미국에서 제작된 스파이크 리 감독의 1994년 반자전적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73년 여름 동안 뉴욕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티브산트 지역에서 개봉되었다. 미리 듣기입니다. 주요 초점은 어린 소녀 트로이와 그녀의 가족이다. 이 영화를 통해 트로이는 내 형제 클린턴, 웬델, 네이트, 조셉, 사랑스럽지만 엄격한 어머니 캐롤린 알프레, 우더드 순진하고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우리 델로이 린도를 통해 생의 교훈을 배운다. 크루클린의 특징은 1960년대와 70년대 음악으로 완전히 구성된 사운드 트랙인데 영화의 발매와 함께 CD로 발매되었다. School Days, Do the Right Thing, She's Got to Have It과 같은
그의 과거 영화와 유사하게 스파이크리는 크루클린에 출연하여 지역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스너피라는 이름의 젊은 접착제 허퍼를 연기한다. 크루클린은 스파이크리가 감독한다는 두 편의 영화 중 두 번째로 미국에서 PG-13 등급을 받았다. In the epilogue, the Carmichael family and their friends carry on with their lives as summer draws to a close. Troy assumes them. A triarch role that Carolyn left behind. Carolina's spirit continues to visit Troy, praising her for taking on such responsibilities. 망원렌즈의 촬영, 고각, 저각샷. 중요한 고려사항은 특정 장면이 촬영되는 카메라 각도이다. 카메라 위치에 따라 고각, 직각 또는 저각의 샷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자가 높게 나타나야 하는 경우 카메라는 낮은 위치에 있고 할로우 앵글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극이 왜곡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실제 잘 못된 부분을 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험프리 보거트, 험프리 보걸 1899-1957과 같은 배우들은 좀 더 낮은 각도에서 촬영되어 실제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 이동, 카메라 각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경우 시각의 변화. 영화 초기에는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장면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더 가볍고 더 많은 모바일 장비가 개발되자 카메라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도 관점. 카메라 각도는 문헌의 관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사한 질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 관점은 때때로 영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빌려오는 전 지적인 내레이터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인종과 성별 편견에 관한 존 싱글턴 1967, 고등교육 1995에서 카메라는 어떤 시점에서는 성 주인공의 관점과 비전을 채택한 다 존 싱글턴 아스무브. 2. 하이러닝은 199. 5년 개봉한 미국의 드라마 영화이다. 이 영화는 3명의 새로 입학하는 콜럼버스 대학의 신입생들의 변화는 삶을 따라간다. 학자들과 싸우는 흑인 트랙 스타일 말 리크 윌리엄스 수줍고 순진 한 소녀인 크리스틴 코너 그리고 그의 새로운 환경에 서어울리지 않는 듯 외롭고 혼란스러운 남자인 레미 레이디 인 더 레이크.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화 시청자들이 마치 여성의 눈을 통해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남성들의 남성적인 시선, 을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는 그녀와 동일시 하고 따라서 성차별적인 시선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이나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로버트 몽고메리 1904의 레디 인 더 렉 1946에서는 그 소수의 예외만 제외하고 전체 줄거리가 주인공의 시각에서 촬영된다. 주인공은 거울을 볼 때만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시청자들이 주연을 보는 사람의 눈을 통해 주연을 동일시하게 만든다. 레디 인 더 렉. 이 미스터리 극은 1943년 레멘 챈돌 소설 TH. 이 레디 인 더 렉을 각색한 것으로 감독 마크의 의의 야망은 챈돌의 필립 마로 소설의 1인칭 내러티브 스타일의 영화적 버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몽고메리 인물과 관객에게 직접 연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화 전체가 중앙 캐릭터의 시점에서 촬영된다. The Great Train Robbery. 베리. 편집은 매체의 유연성에 기여한 주요 영화 기법 중 하나이다. 이미아고네스. 포터 S. 1870-1941. Great Train Robbery 1903에서 영화의 마지막 저는 잘라지고 별도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정리되었다. 초기 러시아 영화는 문학에서 은유와 직유라는 사학적 인물들의 사용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영화적 기법으로 몽타주를 발전시켰다. 두 개의 림이나 개체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 몽타주를 통해 비유적 수준에서 결합할 수 있다. The Great Train Robbery was one of the first three dramas and archetype of the Western genre. Th. E. film introduced moviegoers to robberies, chases, scenes, and gun shoot-offs. The film was also one of the first to incorporate a full cast of actors into S. Hood on location.
예를 들어 그의 영화 스트라이크 19, 24년에서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1898, 년 1948은 도살장에서 나오는 장면과 함께 노동자들의 학살을 나란히 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운명을 동물 도살과 비교한다. 초기의 영화적 실험의 대부분은 견고한 카메라 각도를 사용하여 단순히 시나리오 단계의 설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뒤따른 미니 듣기입니다. 기술 혁신은 매체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게 했다. 모바일 카메라 편집 그리고 몽타주의 사용으로 영화는 확실히 극장의 서극 뿌리에서 출발한다. 템포럴 디멘션 영화는 문학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의 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된 그림자와 플래시백 또는 액션과 시간의 교차 수준과 같은 플롯의 측면은 영화로 번역될 수 있다. 매체의 특정한 특성은 다른 장르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의 간단한 예로는 빠른 동작과 느린 동작으로 동작에 익숙치 않다. 고드프리 레지지오는 1983년 영화 코야나니스카츠시에서도 시교통이나 계절의 변화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 주의를 끌기 위해 해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사용하면서 미니 듣기. 멸종위기에 처한 성에 대한 생태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커네시아시 코야니스카시 카이언스터시는 미국에서 제작된 가프레이 레지 오 제작 감독의 1982년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주로 미국 미니 듣기입니다. 전역의 도시와 많은 자연 경관의 느린 움직임과 시간 경과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현실은 대화도 목소리도 없는 내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그 톤은 이미지와 음악의 병렬 위치에 의해 설정된다. 레지오는 이 영화들이 말이 없는 것은 언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대화의 부족을 설명하기 위하여서이다. 이 영화는 카시 영화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으로 포아카시 1988년화 나코이카시 2002년과 그 뒤를 이었다. 이 3부작은 인간, 자연, 기술 미니 듣기입니다. 사이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코야니스카시는 3부작 중가 장 잘 알려져 있으며 컬트 영화로 여겨진다. 에너컨즈라우 크릭 브리지 그러나 시간 치수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특별한 속도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 영화는 묘사된 시간과 실제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텔리 큐브릭스의 에이스페이스아웃이 1968년 동굴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뼈도구에서 미래형 우주선으로 절단함으로써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를 다룬다. 로버트 리코가 감독한 앰브로스 비어스 1842-1914 미니 듣기입니다. 의 미국 단편 소설 아울크 리따리에스의 사건 1891회 1960년 영화 버전에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주인공의 죽음 직전 1초 분량은 영화의 상영 시간인 약 30분으로 확대된다. 미니 듣기입니다. 또한 그의 단편 소설에서 비어스는 이미 남북전쟁 동안 철도교에서 교수형에 처해 진 주인공에 의해 주관적으로 경험된 객관적인 시간과 시간을 실험했다. 죄수가스 러지는 동안 그는 밧줄이 끊어지고 그가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상상한다. 다음은 그의 상상 속의 탈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하이눈 그 이야기는 갑자기 그의 목이 부러지면서 죄수의 죽음으로 끝난다. 독자는 그 남자의 탈출이 전적으로 그의 상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듣기입니다. 그의 추락과 죽음 사이의 간격만을 포함하는 장면의 간이다. 위의 예들과는 대조적으로 프레드 지네만 감독의 1907 웨스턴 하이는 1952과 같은 영화들은 영화의 실제 길이를 액션의 90분 뒤 간과 거의 일치하게 만든다. 줄거리는 위험한 범죄자가 12시 기차에 도착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경과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실제를 동일 시험 시간과 줄거리 시간, 싸움은 공식적인 수준의 서영화의 내용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강조할 수 있고 따라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시간, 시계의 달력, 신문, 노화의 징후 또는 패션의 사용은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많은 방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성격 표현과 줄거리에 대한 논의
버지니아 울프 1881, 1941 소설 미스 달러의 1925의 시간지표 사용은 이미 지적되었다. 그 소설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로 구성돼 있다. 짐 저마 1953년은 그의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 1989년에서 비슷한 술기법을 사용하여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의 삶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세 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나뉘는데 이 에피소드는 여러 개의 시간, 표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리볼버 촬영, 라디오 방송, 그리고 지나가는 열차가 세 편의 에피소드 모두에서 반복되는 특집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에피소드가 동시에 일어나 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989년 개봉한 테네시주 멤피스를 배경으로 한 독립 앤솔로지 영화이다. 이 영화는 같은 날 밤 외국 주인공들이 얽힌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요코하마에서 멀리는 문화순례길에 나선 일본인 부가 출연하며 귀신은 하룻밤 사이에 도시에 고립된 이탈리아인이 망인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우주는 새로운 싱글과 실업자인 영국인이 불행을 따라다닌다. 이 내러티브는 야간 전문 스크리민지의 화켄스과 그에 흐트러진 벨보이 싱코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또문의 사형, 그리고 총성에 의해 연결된다. 어쿠스틱 디멘션 버지니아 울프처럼 자무시는 다양하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일된 요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미스 다오웨가 클라리사의 캐릭터를 중심에 놓는 동안 미스터리 트레인 은 세 개의 다른 에피소드에서 세 개의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신비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울프의 소설에서처럼 다중 레이어 성격 표현 방식은 복잡한 서술과 시간적 구조에 의해 강조된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어쿠스틱 양상이 영화에 추가되어 매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는 더 이상 얼굴 표정, 제스처 또는 자막과 같은 시각 효과의 수단으로 전달되지 않고 언어 대화 또는 독백, 음악 및 음향 효과로도 전달되었다. 피어너 빌리 와일더 1906는 선셋대로에서 무성영화에서 사운드 영화로의 전환을 다룬다. 그는 영화의 두 가지 기본적인 차원으로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다. 새 사운드 영화의 대본 작가이자 조용한 시대에 디빈 두 주인공은 단어와 이미지의 차이를 의논한다. 매체의 시각적 차원이 디바에 의해 구현되는 반면 음향 차원은 다음과 같다. 대본 작가로서의 생활, 언어적 대화가 비언어적 표정, 시서 소통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더욱 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와일더는 남성 주인공의 주관적인 해설을 더하고 내부 독백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이를 낯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와일더 레슨스 앳 보거벌는 영화 매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자기 반영 영화들의 대표적이다. 선셋 볼러바드 선셋 볼러바드는 1950년 개봉한 미국의 필름 노아르 영화이다. 빌리 와일더가 감독을 맡았으며 글로리아 스완슨, 윌리엄 홀든, 에리 폰 슈트로하임 등이 출연하였다. 이 영화는 누아르 영화 중에서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무성 영화 시대를 다루고 있다. 미국 영화에는 할리우드를 다룬 작품이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들 수 있다. 세실비, 데밀 감독을 비롯하여 왕년의 유명 스타도 등장하는 등 흥미진진한 바 있으나 안달하면서 야심을 버리지 못하 는 각본가 조와 늙은 얼굴을 그로테스크한 화장으로 분장해서 그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어보는 노마를 중심으로 영화계의 이면 울며 산 와일더 감독의 눈은 매우 신랄하며 강렬한 리얼리티를 느끼게 한다. 불우한 영화 각본가 조홀대는 월부돈을 낼 수 없어서 차압 단계에 들어간 자동차를 감추려고 선셋의 낡은 대저택으로 들어간다. 집사 에리 폰시트로 하임의 시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전성시대의 꿈을 되찾으려는 왕년의 대여배우 노마 스완슨을 만나 각본을 의뢰받은 그는 그 집에 체지하며
그녀의 열렬한 사랑을 요령 있게 받는 중에 미리 듣기입니다. 촬영소의 각본부원인 백태넨시 올슨과 미리 듣기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저택을 떠나려고 한다. 이를 눈치를 챈 노마는 그를 쏘아 죽이고 발광하며 데스타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뉴스. 미리 듣기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 음악, 대화와 음향 효과 외에도 영화 음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 고 보통 줄거리를 지지한다. 음량, 소리, 리듬, 그리고 음악이 속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며 음향 효과와 함께 의미 수준을 및 줄을 친다. 영화 음악은 또한 줄거리와 대조될 수 있고 하여 미하거나 패러디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좋은 예는 조지 루카스의 미국 그래피티 1973이다.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이 작은 도시 미국인의 삶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1960년대의 음악은 줄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젊은이들은 밤에 차를 타고 시내를 순항하면서 지루해야 한다. 자유, 성취, 사랑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테마로가 극찬 그들의 자동차 라디오, 확성기의 음악은 10대들의 실제 듣기입니다. 환멸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의 유머러스한 효과를 어낸다. 그들의 현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반복인데 이것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순환적인 움직임에 반영된다. 아메리칸 그래피티 1962년 캘리포니아 모데스토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 루카스의 연령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순항적 이곳 초기의 록글롤 문화에 대한 구이다. 1년의 휘넷을 통해 이 영화는 한 무리의 10대들과 그들의 하루 밤 동안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 최초 개봉 이후 상품화를 포함하지 않고 박스 오피스 총 매출과 미리 BD 듣기입니다. 5 판매에서 2억 달러를 훨씬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플롯은 음악 및 음향 효과의 재래식 및 눈에 띄지 않는 사용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의미 수준과 내용 수준을 음향 수준과 대조함으로써 그 행동이 익숙해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음향 지수는 영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감정 및 시간적 차원의 특징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설, 시, 드라마의 장르와 관련하여 다뤄진 개별적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다른 차원은 자급자족적인 실체로 보여질 수 없다. 요소의 경위는 복잡한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이며 상호 미리 듣기입니다. 의존적인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장르 또 하나는 장르의 수준과 요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며 항상 현재의 경향, 방법론적인 접근법 그리고 그것들을 편집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의 이분법과 분류는 따라서 텍스트와의 첫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에 따라 일반 패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들은 다른 적절한 시스템과의 결합에 이상적으로 양보하거나 결국에 는 개인의 분석 방법에 선택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미리 듣기입니다. 조지 블루스 단지 블루스는 소설이 관념적인 형태라면 영화는 지각적 재현적인 형태의 예술라고 서로의 차이를 대조했었다. 또한 영화가 소설을 아무리 충실하게 각색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창작인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는 언어적 감각에만 제한 듣기입니다. 되어 있는 소설의 원작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알기 쉽게 해서라 기의 창작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에는 단순한 시각적인 재현에만 만족할 수 없기에 그 어려움이 따른다. 소설을 영화적인 언어로 재창, 조해야 한다는 원칙과 당위성이 얼마만큼 충족시켜 줘야 하느냐에 듣기입니다. 따라 각색의 성패 여부가 갈린다. 문학과 영화의 매체적 공통점은 프라이타코프리드의 삼각형 즉 사건의 전개를 발단, 상승, 위기로 구분과 같은 요소의 공유에서 더 나오지만 다른 요소의 유사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들 수 있는데 몽타주란 프랑스어로 듣기입니다. 먼트 조립하다와 내를 해설하다에 결합보이며 시간이나 사건의 경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영상에 편집된 장면 전 환을 말한다.
영화의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편집과 동요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몽타주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 큼파시는 문학예고, 미리듣기입니다. 성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서사학에서 몽타주의 배열 원리는 플롯에 대응된다. 이렇게 볼 때 영화의 기법으로서의 몽타주가 문학에서는 구성의 역할을 하고 몽타주의 배열 원리는 서사문학에 서의 플롯과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미장센을 들 수 있다. 미리듣기입니다. 미장센이란 한 화면 속에 담기는 이미지의 모든 구성 요소들과 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도 록하는 감독의 작업을 가리킨다. 이는 소설문학에서의 지문, 희, 공문학에서의 지시문의 역할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지, 문이나 희곡의 지시문이 독자의 머릿속에 일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구성 요소들은 주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영화는 대사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근본적 인 차원에서 문학, 특히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서사문학은 읽는 매체이므로 독자들은 문자로 드러나는 사건들을 읽으면서 이를 연속된 장면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반면 영화는 보이는 매체이므로 감상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영화가 이미지를 1차적인 소통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문학은 2차적인 수단으로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읽지 않는 세태의 우려를 표한다. 확대로 보는 입장은 영화와 문학을 가르는 대신에 이 둘의 상호소통을 인정해서 영화를 현대적으로 변형된 문학 향유 방식으로 해석한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지 현대은 학과 영화가 상호 공존하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문학의 영상화의 측면에서 각색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학 작품을 통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 지프리 와그너 제프리 와그너는 각색의 세 가지 범주를 전환, 트랜스포지션, 논평 커멘터리, 유사 아날로지로 나누고 있다. 미리듣기입니다. 1전환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간섭 없이 원작 소설을 그대로 직접 영화로 옮기는 각색 방식을 뜻한다. 이 논평은 원작을 중심으로 따르지만 의도적으로는 또는 무심코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원작에 대한 배신이 나 철저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제작사 측에서 다른 의도를 가질 때 생긴다고 할 수 있다. 3유사란 전혀 다른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원작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탈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작과 거의 닮은 점이 없는 각색이다. 저명한 영화이론가 더들리 앤드루 달리 앤드루는 각색의 기, 본향성을 차용, 미리듣기입니다. 교차, 그리고 변형 세 가지로 구분지어 제시하고 있다. 차용 바잉이란 예술가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전 텍스트의 소재, 아이디어 또는 형식을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술적 미리듣기입니다. 독창성이지 원작에 대한 충실성은 아니다. 교차한 투색되는 각색에 동화되지 않고 원작 텍스트 고유의 독특성이 어느 정도 그대로 보존된 각색 형태이다. 변형 트랜스미션은 각색에 관한 논의 중 가장 흔하고도 루안각으로 미리듣기. 각색이 해야 할 일은 원작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영화 속에 재생산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원작의 충실한 재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출판이 가능한 소설과는 달리 막대한 본이 투입되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경, 제작 위험 부담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부터 본격화된 소설의 각색을 통해서 영화의 질은 향상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를 위한 오락적인 문화의 형태로인 10대던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학, 정 내러티브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존경, 미리듣기입니다. 받을 만한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에 놓였다. And mutual influence between literature and other forms of artistic expressions. This has resulted in painting and music based on works of fiction, drama, and poetry, as well as literary works emulating pictorial styles and musical structures. The creative exchange between literature and film was initiated in the last decade of the 19th century. Initially, film was most related to photography and painting.
미니 듣기입니다. Literature shares with film the ability to employ the structures and devices of narrative. Sequence of images on screen told a story, and this is equivalent to the sequence of words on page. The use of language in film established firmly the connections to literature. 미니 Films, 듣기입니다. just like in literature, present I, action A, images A, words replicating life. Literary works also have a stylistic and thematic basis in a realistic presentation of characters and incidents. Theater, initially seen nearest to film because of the common use of actors and set. Critics agree that films have a stronger affinity with fiction, especially with a pronounced emphasis on narrative. However, whereas the primary thrust of literature is linguistic, the thrust of film is imagistic, visual, and immediate. Film draws from the tradition of lit theater, which includes techniques of staging, lighting, movement, and gestures. From the novel, film draws from structure, characterization, theme, and point of view. From poetry, it draws from an understanding of metaphor, symbolism, and other literary tropes. Film can extend into areas of the innermost privacy and consciousness just like poetry does. From music, film draws from rhythm, repetition, and counterpoint. From painting, it draws from sensitivity to shape, form, visual textures, and color. Popular film developed with the emergence of the 18th century novel. Both the 18th century novel and film relied heavily upon realism as a technique. Early films were concerned, just like with realism in literature,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The subject matter and audiences were people of low social standing. An analogy stands out for film and literature. The basic structural units of the novel were replicated in film. In the novel, we have the word, sentence, paragraph, chapter, and the entire novel. In film, we have the frame, shot, scene, and sequence. The word in literature and the image in film were similar insofar as they are visual phenomena, both perceived with the eye. Despite different degrees of explication, both writers and filmmakers use language or languages. Some differences may exist, however. For instance, whereas the film is multi-sensory communal experience emphasizing immediacy, literature is a minisensory private experience that is more conducive to reflection. A film is usually viewed in others' presence who become a larger part of the film's experience. Each audience member acknowledges the presence of the others. Audience response can also affect perception of a film. A novel is typically a private experienc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is relatively direct and 미니 듣기입니다. immediate. Others' responses do not impinge on the novel, thus making it conducive to reflection as the reader can pause and mull over or reread. The above notwithstanding, the film and the novel are alike insofar as their order is typically linear. Movement is generally sequential, and the events and scenes are ordered in direct relation to each other. Whether the order is ABC or CB, the progression is usually sequential, straightforward, and predictable. By and large, therefore, film is considered as a branch of literature. Filmmakers are indebted to literature in a wide variety of ways. Since literature is a narrative art intent upon creating images and sounds in the reader's mind, then film is obviously literary, an extension of the older narrative arts. Indeed, the most distinctive quality of good writing is visual, to convey images by means of words, to make the mind see, to project onto that inner screen of the brain a moving picture of objects and events, to convey a balance and reconciliation, a more than usual state of emotion with more than usual order. Film is therefore visual literacy as opposed to verbal literacy, a new medium which is an extension and enlargement of the idea of literacy itself. In contemporary scholarship, everything written, for example,
film scripts are part of the study of literature. This film is a branch of literature.